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아 해서 제가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네. 이게 남양주에 있었던 거네. 보니까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이후 소유권 뺏겼다까지 나와 있네. 조카한테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 이게 남양주에 남자는 53세고 여자분은 재혼했네. 딸을 2명 있는데 재혼해 하면서 데리고 간 딸은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피를 통해서만 상속이 되거든요. 딸이 2명 있는데 여자분은 재혼이어서 여자분이 데리고 갔고 남자는 초혼이고 천안에서 주말 부부로 있었고 내연남하고는 바로 옆에 임대 아파트 얻어가지고 주중 부부로 살고 있었고 그렇네 보니까. 검색해,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어요 금방.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고요. 등기부만 믿고 거래했다는 안 되고 개업공개사도 등기부만 믿으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탐문조사 등을 해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알아봐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등기부 믿고 했다면 개업공개사에게 많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가실 비율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10%만 배상한다 해도 골치 아프잖아요. 몇 억짜리면 몇 천만 원 물어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6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은 2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2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여기저기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정해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로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됐다고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요 2개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고요. 나머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프린트 5번에 보면은 특상태, 조건, 공금,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7개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있고 이거 암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프린트 5번에 있죠.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프린트 5번에는 그냥 X라고 적어놨는데 이 X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말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우리 수분노트는 61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에 동그라미 5번 맞죠? 또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7번 가로 안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개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은 1, 2, 3번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1, 2, 3번을 저는 3, 4,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서식에 보면 1번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을입니다. 을. 갑이 아니고 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죠. 을 개업공개사는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하면 X.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2주일에 1회입니다. 8회 시험에는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였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한 거냐고 잘못한 거냐고요? 잘못한 거 없죠? 2주일 안 지났잖아요. 시험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이게 8회 때 팩스도 이 8회가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 1995년도예요. 1995년도는 이메일, 저도 이메일이 뭔지 몰랐어요. 1995년도에는. 그래서 그때는 팩스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가 이메일, 전자우편, 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손님 보고 자주 지금 와서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2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몇 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이러면 도대체 손님이 왔다 가는지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또 전속을 맺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손님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지금 손님 보고 갔습니다. 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문자로 보내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든지. 요즘은 문자도 안 읽으니까 막대기 표시가 돼 있던데 요즘 문자도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톡만 막대기 돼 있었는데 요즘 문자도 안 읽으니까 표시가 나더라고. 안 읽은 표시가.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3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서식에 보니까 확인 설명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확인 설명.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인데 갑 의뢰인이 을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만 했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의뢰하여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을 몇 퍼센트 위약금 물어야 됩니까? 50%, 100% 중에서 100%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100%. 100%입니다. 100%입니다. 지금 서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을이 계약을 승사시키면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병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위약금 얼마 줘야 된다고요? 100만 원이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50%입니까? 100%입니까? 중개보수의 100%잖아요. 퍼센트로 굳이 따지면 그게 서식, 물론 거기에는 지금 서식에 100%라는 말은 없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응용해서 보기에 50%, 100% 내면 100%라고 답해야 되잖아요. 보기에 나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걸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의뢰인들끼리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갑은 A 을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00%라고요. 50%는 아니라고요.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러 틀려보라고 충격받아 보라고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틀려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보수가 50%, 100%, 0% 얼마입니까? 이 세 개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라고 하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100% 받는다, 50% 받는다, 0% 받는다. 답은 0%죠. 0%. 0% 3번. 0%라고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줄 뿐이지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없다고요. 없으니까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0%잖아요. 시험에 0%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즉 결국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시험에 위약금 50% 받는다 X로 시험에 나왔어요. 위약금 없어요. 위약금은 없고 다만 이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60만 원 들어간 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런 경우 시험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50만 원 들어가는 경우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비용 60만 원 지출했다. 그런데 갑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시험에 30만 원, 25만 원, 50만 원, 60만 원, 110만 원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50만 원이라고요. 50만 원. 중개보수의 50% 비용을 준다고 어쨌든 비용을 주는데 비용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비용 다 준다고 하면 비용 300만 원 들어갔다고 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중개보수 100만 원 받으려고 300만 원 비용 쓰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썼다고 우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용 다 준다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비용은 최대 인정되는 게 중개보수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니까 세무서에서 직원이 접대비를 너무 많이 썼네요 이러더라고. 접대비 비율이 있나 봐요. 그 한도가.
매출액 대비 접대비를 몇 프로만 쓴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접대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뭐 집에 먹은 거 오모고 뭐 전부 다 그냥 접대비로 카드 맹세서 있으면 그 뭐 집에서 쓰는지 뭐 손님하고 밥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접대비로 되니까 그 비용 한도가 있다고 무조건 접대비 매출액 전부 다 접대비 썼다 이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5월 말까지 꼭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어쨌든 비용을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가 얼마라고요? 중개보수의 50%만 비용 쓴 걸 인정해 준다고요. 중개보수 100만 원 들어가는데 내가 광고비 110만 원 들어갔다가 이 정신 나간 사람 110만 원 안 준다고요. 얼마밖에 안 준다? 50만 원밖에. 비용이 만약 30만 원 들어갔으면 30만 원 다 받죠. 비용 지출된 거 없으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이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이게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면 학개론 계산 문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앞에서도 했습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했잖아요. 프린트 43번에 오늘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한 10분이라도 문제 내드린 거 이건 다 풀어봐야 되겠죠? 저번 주에도 뭐 진도 딱 배운 것만 문제 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딱 배운 것만 가지고 지금 몇 문제지 문제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딱 오늘 배운 것만 하면. 그러니까 시험에 오늘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금방 또 잊어먹으니까 조금 진도가 약간 다른 게 있어도 해설 다 있잖아요. 그 대신에 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범위 아닌 걸 몇 개 내놨어요. 그걸 계기로 공부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딱 오늘 배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나중엔 다 알아야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해설은 있죠. 네, 해설이 있으니까 보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15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어요. 계속 일주일에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전속중개계약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64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정보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은 법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건 정보망이 아니죠.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그래서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도 의뢰인이 팔아달라고 A 개업공개사에게 매물을 내놓으면 A 개업공개사가 빨리 팔려고 정보망에다 매물을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B 개업공개사는 매수인 살 사람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에게 손님 있다고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 연락처 있으면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없어요. 연락처가. 연락처 있으면 여기 연락해가지고 양쪽에 다 보수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는 광고비만 내고 올리고 보수는 못 받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정보망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할 때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고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은 연락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A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매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매물 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업에서 지금 쓰는 개업공개사들이 쓰는 정보망은 전부 사설 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 사용료를 내고 그냥 한 달에 2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이 정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업공개사들이 매물 삭제도 다 합니다. 현실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올린 사람이 삭제를 못하고 운영자가 이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여기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번 나오고요.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인가 딱 한번 나오고요.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아예 없다고요. 지정받으려면은 그 64페이지 요약집 그 도표로 돼 있네요. 그림 그겁니다.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이게 바로 요건구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서브노트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무슨 법에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있거든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시험에는 과기부 장관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그냥 요건구비라고만 해놨어요. 그 요건을 구비하려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는데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요건에 맞으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반려하게 되겠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거 국토부 장관, 국장이 다 같은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장이라고만 적어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중요한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숫자 나올 때 오늘 이 숫자들 다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적어보면 좋고 시간이 없으면 한번 읽어라도 보시라고요. 찾아서.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64페이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지정 요건. 64페이지에 있고 우리 프린트에는 7번에 있나요? 7번. 프린트에는 몇 번에 있어요? 7번. 7번에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4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이 4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 지정 신청 서류가 되는데 지정 요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 숫자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또 필요한 서류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 필증입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는 이 500명 이상 확보했다는 서류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자격증 사본은 우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데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 안 하는데 이건 제출한다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왜 1번부터 3번 안 하고 이건 하냐 이렇게 국토부에 따지고 물으니까 이거 왜 빠졌지 저보고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왜 빠졌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어쨌든 시험에는 법조문 있는 대로 나온다고 이거는 제출해라 하라고 돼 있어요.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이거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지정 신청 서류 밑에 별표에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죠.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할 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65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의 하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를 의뢰인으로부터 하면 X입니다. 이게 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개사한테 의뢰받아야지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으면 안 돼요. 직접 정보 받으면 이건 뭡니까? 직거래 사이트잖아요. 이런 거는 직거래 사이트. 그래서 반드시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지 의뢰인한테 직접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거짓 정보 공개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 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소위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즉 회원업소들끼리만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개업 공개사들은 차별하고 있습니다. 회원업소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방 PC 버전은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개업 공개사 등록만 돼 있으면 전부 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희소가치갑전 모두 다 보니까 잘 안 해요. 안 하기는. 근데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한방 PC 버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는 한 달 1년에 한 건만 해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 회비도 따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은. 그걸 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도 한방 PC 버전도 꼭 깔아가지고 활용해 보세요.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 즉 회원업소만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 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55번에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55번에 지금 거짓 부정이라는 말을 정리해놨잖아요. 거짓 부정 55번 빨리 55번 보세요. 프린트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23개 적어놨는데 그 맨 밑에 허위 매물 거짓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2번에 보니까 거짓 신고 자정거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분 5 과태료인데 아예 거래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6번, 7번 찾았습니까?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6번에 지정 취소할 수 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1이라고 적어놓은 게 뭡니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고요. 7번에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개업공개사는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6번, 7번 비교해야 됩니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 처벌 규정이 다르다. 밑줄 치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좀 치세요. 55번. 6번, 7번. 형광펜 너무 색깔이 나중에 벌겋게 눈 아프면 다른 데 옮겨 적으세요. 손으로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에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부운정 1회. 이게 저기 파주에 가면 운정지구라고 택지기지구가 있는데 운정지구. 자, 거짓 부정이라는 방 이거 프린트 55번에 1, 2, 3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 2, 3번. 55번에 프린트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3년에 3천만 원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55번에 1번. 55번에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말이 비슷비슷한데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에 이게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그 65페이지에 임의적 취소라고 적어놨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6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